무슨 사이트에다 하라고 하는데 계속 뭐 복잡해요. 메시지로도 뭐 오는데 너무 귀찮아서 저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다 사진 찍어가지고 어플로 제출하고 있어요. 많이 불편해요. 서류도 좀 그래요. 꼈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뭐 이런 거. 15,000원, 20,000원짜리 뭘 해. 근데 하자니 또 건건이 또 귀찮고. 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꽤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왔는데 새 정부 출범으로 이번에는 이 서비스가 정말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발의가 됐는데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먼저 이게 어떤 서비스입니까? 네, 먼저 이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입한 만큼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도 좀 불립니다. 예. 먼저 앵커는 실손보험금 청구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뭐 영상에 나오신 분들처럼 뭐 서류 떼서 제출하고 이런 식이죠, 사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앵커처럼 진료를 받은 영수증이나 세부 내역서를 보험사에서 이제 요구하는 서류를 실손가입자가 직접 병원에서 받아온 뒤에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서류를 좀 일일이 떼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좀 아닙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사진도 찍어야 하고 팩스로 또 보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전산화하자는 게 이 서비스의 취지입니다. 이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 내역과 비용이 전산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진료만 받아도 자동으로 전산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일일이 서류를 뗄 필요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데이터 형태로 보험사에 전달이 되는 만큼 가입자가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실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20세 이상의 성인 1,000명 중에서 절반가량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절차가 불편하다는 사유로 청구를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인터뷰 영상에서도 좀 보셨을 텐데요. 특히 소액의 경우에는 일일이 청구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네. 절차가 이렇게 편리해진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것 같고 좀 성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 5개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추가로 이 법안을 하나 더 발의하면서 현재 총 6개가 됐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당국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세부 과제로 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매번 의료업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험사에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료업계에서 반대를 하는 건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먼저 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각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료업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는 부분은 가입자들의 진료 내역, 즉 이제 민감한 정보들이 민간 보험사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정보들이 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걸 좀 문제로 꼽고 있고요. 모든 데이터가 전산화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런 이유라면 지금도 종이 형태긴 하지만 발급이 되는 상황이니까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이제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의료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긴 하지만 이 보험사들은 현재 이 영수증이나 종이 형태로 개인정보를 옮기는 것이 사실 정보 유출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개인정보 주장 부분의 이면을 좀 살펴보면요. 국내 의료 수가는 이제 급여와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는데 예. 급여 부분은 가격이 현재 이제 표준화가 돼가 있지만 비급여 진료 부분은 표준화돼 있지 않아서 가격이 병원마다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비급여 진료라고 하면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진료들이 있을까요? 흔히 이제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 이제 좀 것을 좀 보면 되는데요. 네네. 도수 치료가 좀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밖에 뭐 주사가 들어가는 이런 예. 수술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급여로 해당이 돼서 다 다릅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한 수가가 데이터 형태로 한 곳에 모이게 되면 결국 이 관리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의료업계에서 이제 가장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 때문이라는 건데 비급여 부분이 그런 관리 대상이 되면 가격이 표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의료업계는 이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 법안이 좀 통과가 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방어적으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여기에 최근에 이제 배진교 의원이 추가로 법안을 좀 발의를 했는데요. 바로 어제죠. 이 의료업계가 또 한 번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먼저 이 배 의원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없는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 법안을 좀 보시면요. 예. 이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심평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나 이 영수증 같은 전산 자료를 받고 이를 보험사에 비전자적인 형태로 제출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사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의료업계 주장을 좀 반영한 법안인데도 예. 불구하고 예. 대한정형외과협회는 어제 이에 대해서도 심평원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불필요한 세금과 자원이 낭비된다며 또 한 번 반대 의사를 좀 밝혔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언급한 부분인데요. 비급여군에 속하는 치료제와 의료 행위를 관리 감독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 아니냐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업계 입장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보험사에서 청구 절차가 간편해진다면 보험 지급 때는 이제 보험금이 많이 늘어날 테니까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들거든요, 사실. 네, 당연히 실손보험금 청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사실상 진료를 받으면 보험금 자동 청구로 이제 이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도 사실은 초반에 이 해당 법안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보험업계가 해당 서비스 시행을 촉구하는 이유는 현재 보험사들도 이런 영수증 같은 서류를 전산화하는 작업에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일을 2번 한다고 표현을 하죠. 예. 네, 일일이 이제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 보험업계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과 직결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늘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까 사실상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일각에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손은 이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현재도 사실 치료 비용이 큰 경우에는 절차가 불편하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어떻게든 보험금을 청구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비용이 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 사실 그간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았던 보험금들, 뭐 예를 들어 1,000원대, 뭐 10,000원대가 되겠죠. 예. 이런 건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뭐 어찌됐든 보험금은 늘어나겠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현재 이 수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 비용은 이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데요. 네. 절차가 간소화되면 그만큼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업계 모두 수익에 대한 입장이 좀 걸려 있는 만큼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사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달 초에 인수위가 발표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중점 추진 과제에는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가 언급이 됐습니다. 예. 네, 실제 인수위가 지난달에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14개 생활 밀착형 후보 과제 중 우선 시행 순위를 좀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간 법안송에서도 의료업계의 주장대로 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좀 통과되지 못한 법안으로 꼽혔는데요. 사실 이 반대했던 의원 중 한 분이 배진교 의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개인정보 유출 부분을 보완한 법안으로 직접 발의를 한 만큼 예. 업계의 분위기도 좀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제 결국 공은 이번 정부로 넘어오게 된 상황인데요. 의료업계와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과제가 좀 남아있지만 사실 현재 디지털 비대면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소비자 편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논의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